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대 여당의 독성과 오만, 반민주적 행태, 누가 끝장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행보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야 관계나 당내의 사안에서 연신고압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개원협상에서 우격다짐식으로 야당을 압박해 국회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첫 임시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온 전례를 무시하고 5일 본회의를 소집해 제21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원구성 합의가 안 됐다며 반대하는 통합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갈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듯 합니다.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건 7대 국회, 즉 1967년 이후 53년 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의회 독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시작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훈시 조항으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닙니다. 13대 국회 이후 이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합의가 돼야 개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두 자리는 야당이 맡아온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표결에 의한 18개 전 상임위 독식까지 거론하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협치, 상생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화 대응을 위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위해 국회가 법정 시한에 맞춰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문을 열어 국가적 위기 극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절실하다면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합리적인 자세로 임할 경우 질병관리청 성격과 3차 추경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이 압도적 우위라 법사위원장 등을 통합당에 내주더라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주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과욕이고 독선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공정과 정의, 사법질서, 야당과의 협치 등을 외면하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이 표를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민심은 무능도 싫어하지만 독선과 오만은 더더욱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한없이 끌려다니는 것을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당선자 4인방을 하루빨리 복당시켜 당의 파이를 키워야 할 것이며 새로운 보수, 진정한 보수 우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당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외부에서 구원투수를 불러온다면 당내에서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DNA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국가주의적 좌파에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은 홍준표와 장제원 같은 의원뿐입니다. 보수도 이제 친박이나 극우가 아닌 새로운 지지층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홍준표 대표처럼 경륜 있고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